자,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3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죠. 하면서 우리가 이론 수업처럼 사실은 이론적인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나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간 공부했던 그 기본서라든지 이론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좀 낯선 표현이 쓰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뒤처진,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처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 젖혀지다, 뒤집혀 젖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투짝이 뒤처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화투를 칠 때 한 장만 넘겨야 되는데 왜 그 잘못해서 두 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뒤처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은 그건 아니고요. 뒤떨어지다는 의미니까 뒤처지다. 그래서 처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만 2번, 칠로 먹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덜 익은 음식을 미리 먹는 것을 두고 칠로 먹다 그럽니다. 덜 익은 음식을 미리 먹는 것.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고추장의 버무리다. 자, 기본이 버무리다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뭐 나물 관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나물을 할 때 무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치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나물을 무치다. 콩나물을 무치다 할 때 무치다. 뭐죠? 무치다.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버물이다가 아니고 버무리다. 버물이다가 아니고 버무리다가 기본형이고, 무치다.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차란차란이 있고 차랑차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해설 보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형 받침에 차랑차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해설 1번 차란차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밑에 1번 액체 그랬죠. 액체 문제를 보십시오. 액체와 관계된 것이 차란차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 뜻은 스칠 듯 말 듯한 모양이죠. 그 문제를 보십시오. 스칠 듯 말 듯한 모양. 그것이 차란차란입니다. 자, 좀 구분하십시다. 이제 이형 받침에 차랑차랑 있죠. 아래 해설. 일단 1번 쇠붙이 문제를 보십시오. 쇠붙이. 그것이 차랑차랑입니다. 또 하나 2번 끝에 보시면 그 뒤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양 있죠.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양 문제를 보십시오. 그것이 차랑차랑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긴 생머리 있죠. 긴 생머리가 차랑차랑하다, 차란차란하다 무엇이 맞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액체 혹은 쇠붙이건 관계없고요. 문제는 스칠 듯 말 듯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양인가. 보통 긴 생물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양하고 인간되니까 차랑차랑이 맞겠죠. 그래서 그 밑에 차랑차랑, 주름이 바람에 차랑차랑 흔들린다 고입에다가 얘 하나 더 추가시키십시오. 긴 머리가 차랑차랑하다 이렇게 해요. 긴 머리가 차랑차랑하다. 뭐 억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가 하도 길어가지고 이게 땅에 닿을 듯해요. 방바닥에까지 닿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이런 식의 모습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는 차란차란이 맞겠죠. 스칠 듯 말 듯. 이해하겠습니까? 굳이 이제 상황을 만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구분해서 받으십시오. 4번 같은 것은 잔의 물이 액체죠. 액체니까 차란차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좀 낯선 것을 봤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요건 그 한자 표기 문제로도 좀 주의해서 봐둘 것인데 일사불란이죠. 아니 불자를 쓰죠. 아니 불자. 그래서 일사불란입니다. 또 실증, 이것은 리얼 히읗 받침입니다. 실증, 리얼 히읗 받침. 단, 우리 실컷 할 때는 리얼 받침을 쓰죠. 실컷은 리얼 받침을 씁니다. 실증은 리얼 히읗 받침입니다. 자, 2번 집게. 맞죠? 맞습니다. 같은 비슷한 것으로 이런 것도 있죠. 족집게. 쪽집게가 아니고 족집게죠. 이렇게 혹은 빨래집게.
우리가 아는 집게는 전부 다 이것입니다. 이거 집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게 손가락 마찬가지로 저렇게 했습니다. 자, 총부리. 저 나름 3인방이 있었죠. 총부리, 돌부리, 발부리. 총부리, 돌부리, 발부리.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새의 부리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하게 나온 것을 두고 새 부리에서 착안을 얻어가지고 총부리, 돌부리, 발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맞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낯설죠. 낯설면 참 재미난 것은 사지선다는 그렇습니다. 세 개의 보기만 아시면 그 세 개의 보기에서 확실히 맞는 것이거나 혹은 확실히 틀린 것이 있을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세 개의 보기만 하시면 확률적으로 그 문제는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낯설 것입니다. 낯설 것인데요. 틀렸습니다. 일단 매지다입니다. 이것은 이 말의 반대말입니다. 차지다 내지는 찰지다. 차지다 내지는 찰지다의 반대되는 말이 매지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씁니다. 자, 차지다 찰지다는 같은 말인가? 둘 다 맞는 말인 것은 아시죠? 그 반대가 매지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을 몰라도 나머지 보기는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벚나무 무슨 받침입니까? 치읓 받침이죠? 매달다. 이것은 요거죠? 매달다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비록 3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를 다 아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언어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보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쫄지 마실 것은요. 말씀드렸잖아. 4개의 보기에서 3개의 보기만 하시면 100%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띄어쓰기. 이걸 좀 어렵게 내려다가 조금 답을 좀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봅니다. 일단 그건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은 붙이십시오. 치마는 이것은 치만 같은 말이죠. 어미랑 시입니다. 어미니까 붙여야 되고요. 자, 이거 부끄러워할 붙이십시오. 어찌다 의하다 문전 앞말과 붙이는 말로 알고 있죠. 물론 의하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의하다는 앞에 동사이거나 혹은 앞에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의 형용사 구일 때는 띄어쓰지만 이것은 그거 아니고요. 부끄러워하다 이것은 부끄럽다 형사이죠. 그리고 의하다 이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지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붙여 적으십시오.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지다 한 단어입니다. 무조건 붙여 적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하나마나 사실 이것이 요 3번 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우리 소위 어미 3인방에서 우리 문화 시간에 배우는 것이 있죠. 어미 3인방 다마다 고말고 자마자 그렇죠? 다마다 고말고 자마자 다마다 고말고 자마자 소위 이것이 어미입니다. 어미니까 이것은 반드시 붙여 적으십시오. 그 비슷한 리듬을 타기 때문에 나만아도 한 어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띄우고 만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뭐뭐나 마나 혹은 뭐뭐나 뭐뭐나 됐죠? 각각 띄어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아가 한 개의 어미 덩어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마다 고말고 자마자 이것은 한 개 어미니까 붙이지 나만은 한 개 어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리듬 뭐뭐나 마나 네가 가나 띄우고 마나 이런 식의 리듬 그렇죠? 나의 리듬은 각각 띄어서 쓰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그 3번은 오자마자 다마다 고말고 자마자 한 어미 덩어리니까 붙이십시오. 사실 4번 있죠? 요거요. 뭐 이런 식의 리듬입니다. 뭐 리얼 뜻 혹은 니언 뜻 이런 식의 리듬은 각각 띄운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 가는 듯 많은 듯 뭐 갈 듯 말 듯 이런 식의 리듬입니다. 됐죠? 뭐 보는 듯 많은 듯 이런 식의 리듬이죠. 이런 식의 리듬의 뜻은 각각 띄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만 이 뒤에 하다가 붙는데 하다도 이시 띄우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은 의조명사입니다.
그건 명사입니다. 이 리듬을 기억하시라고요. 이 리듬. 뭐뭐듯 뭐뭐듯 하다. 뭐뭐듯 뭐뭐듯 한다. 이런 리듬이죠. 요 리듬 속에 뒤에 일단 하다는 일단 띄우십시오. 뜻하다를 붙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리듬을 잘 기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띄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붙여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처음에는 붙여서 문제를 냈다가 너무 독한가 싶어서 내가 띄어서 놨는데요. 사실 이것은 띄움식 원칙입니다. 그러나 붙여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은 왜 붙여 적을 수 있을까요? 단음절의 연결. 한 글자짜리의 말이 세 글자 이상 연결되면 조건에 따라 붙일 수도 있죠. 관용어 명사의 구성이거나 부사 부사의 구성일 때는 붙여 적을 수도 있죠. 지금 제 설명 따라오겠습니까? 한 글자짜리 말이 두 글자 이상 쭉 이어질 때는 그때는 관용어 명사의 구성이거나 부사 부사의 구성일 때는 상황에 따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용어 명사의 구성이기 때문에 또 세 글자 이상 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붙여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띄움식 원칙이나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특히 요 2번 있죠? 2번 요 형태 뭐뭐나 뭐뭐나 요 형태 또 요 형태 기억하십시오. 요 형태 됐죠? 됐습니다. 이것은 각각 띄어 쓰는 말입니다. 좋아.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고 자, 요 4번은 어떤 안 좋은 문장의 유형을 설명해놓고 그 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께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맞죠? 그래서 높임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요. 자, 연결 의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2번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희야 흐름이 자연스럽죠. 연결 의미에서 이미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는 것은 보통 의지다 내지는 되어지다 되어지다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보통 피동의 과잉, 피동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죠. 추후 지금 제시된 예시에서는 그 예는 없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어에 대응되는 서술어 이거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소위 와, 과와 그 변형이죠. 라디오를 듣는다 말되죠. 텔레비전을 듣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목적어하고 이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요. 그래서 목적어에 대응되는 서술가 잘못 생략된 경우 이런 것이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 맞죠? 보거나라는 서술어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죠. 잘못.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도 잘못된 것이에요.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소위 이 부사의에 호응될 서술어가 없죠. 그러니까 부사의하고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언급은 없으니까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곱이죠. 이런 것을 넘기면 이제 고득점 가는 것입니다. 봅니다. 일단 부정부패할 때 부패 있죠. 고기 썩을 때만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붙잡니다. 썩을 붙자는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썩을 붙자는요. 또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늘 썩은 애가 진동을 하죠. 돈이 있는 곳은 늘 썩은 애가 진동하는데 이게 뭡니까? 조개 패자이죠. 조개 패자입니다. 한때 우리는 화폐가 없을 때 우리 인류는 조개를 가지고 화폐를 대신한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유됐어요. 돈에 관계된 것은 보통 이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패할 때는 이런 시 들어갑니다. 이런 시.
우리한테 직접 써봐라는 문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당 한자에서 특징적인 몇 부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또 하나 더, 척결요. 물론 척도 중요하지만 이 결이 더 중요합니다. 결. 이것은 도려낼 결자인데, 도려낼 결자, 이 결자는 척결 S만 써먹히는 말입니다. 이 결자는 유일하게 척결할 때만 쓰는 한자입니다. 됐죠? 이 결자를 쓰는 것은 척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자를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뒤에서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됐고, 자, 2번 민원인 접수할 때 접수 있죠? 이 숫자. 우리 알기로 앞에 손수빈이 붙어 있습니다. 손수빈이 붙는 것은 줄 숫자입니까? 받을 숫자입니까? 줄 때 손으로 주니까 발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손으로 줘야 되니까 줄 숫자는 앞에 손수빈이 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손수빈이 없는 것은 받을 숫자가 되겠죠?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되죠. 아니, 뇌물도 준다고 받습니까? 받을 때는 손을 딱 가리고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고민 끝에 받는 것이에요. 됐죠? 받을 숫자. 그래서 이때는 손수빈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한 개만 찍읍시다. 줄 때 손으로 준다. 줄 때 손으로 준다. 발로 줄 수 없으니까 줄 때 손으로 준다. 줄 때 손으로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접수, 이건 받는 것이죠? 받는 시간 지금 받을 숫자를 쓴 것입니다. 됐죠? 접수에서는 숫자로 장난치기 좋습니다. 됐고, 자, 3번 기재상의 정정할 때 정정 있죠? 정정은 바르게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칠 정자에 발을 정자에 써야 됩니다. 정정은 바르게 고치는 것이니까 고칠 정자에 발을 정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정자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뇌물 보십시오. 뇌물, 돈이죠? 이게 뇌물줄 뇌자입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수수 이렇게 씁니다. 거둘 숫자에 받을 숫자인 거둘 숫자에 받을 숫자에서 수수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5번은 맞췄는데 4번을 틀린 경우가 있죠. 최악이다. 됐죠? 사실 4번은 맞히고 5번은 틀린 것이 용서가 돼. 근데 5번 맞히고 3번, 4번을 틀리면 좀 그렇죠. 그러면 점수 유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A 체킹을 보고 있죠. 앞에 언어가 먼저 배치되고 뒤에 지문이 깔리는데 보통 이제 언어 부분에서 자신감을 넣고 지문을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로 문제를 풀어서 이제 국어에 대한 점수를 높이지 않습니까? 점수의 기본적으로 국어의 점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맞춰야 될 문제는 반드시 맞춰놔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바로 언어 문제하고 언어, 그 어문 규정에 관계된 문활적인 요소하고 아니면 우리 문법적인 내용들 거기에 플러스 한자 성어까지요. 한자성은 물론 한자의 수까지만 한자성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언어하고 한자성어만 잘 맞히셔도 80점대는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흔들려 버리고 또 지문에서 또 몇 개 나가버리면요 점수가 퍽 떨어질 수 있죠. 오늘 극찬하는 것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 국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있다. 언어하고 한자성어다 생각하십시오. 5번 답은 3번입니다. 사실 5번 같은 것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틀리더라도 다시 이 문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맞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어차피 찍어주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니까요. 한자 문제, 한자 표기 문제하고 고요 문제나 속담 관용어 문제는 찍어주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연습했던 것에서 나오면 100% 맞히자. 그것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제일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일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개요표는 사실 뭐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내용이어서 일단 그래도 천천히 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통 주제 내지는 제목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서론은 보통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본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만 이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죠. 가령 원인이 A, B, C 한 세 가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소위 A에 대한 해결책, B에 대한 해결책, C에 대한 해결책 이런 식으로 오죠. 그래서 보통 이 과정에서 보통 문제의 답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 결론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내지는 어떤 앞으로의 당부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이게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 본론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많이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문제 답은요, 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 기업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인데 다 생략하고요. 자, 여기서 어김없이 자, 지금 문제점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죠. 지금 원인이 몇 개입니까? 3개죠. 1, 2, 3입니다. 1번 사원들 의견 거의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단체 견학 장소 결정. 이거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해결 방안 1번요. 사원들의 의견 반영해서 단체 견학 장소 결정. 괜찮죠? 자, 2. 부서들 전체가 같은 장소로 단체 견학을 함으로써 행사 참여 인원이 너무 대규모다. 이거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2번 행사 참여 인원이 소규모가 될 수 있도록 좀 분산시키자. 괜찮죠? 자, 3. 대부분 단순한 관광 위주의 활동으로 치우쳐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 교재에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보시면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다. 괜찮죠?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 방안에 그 내용을 추가시켜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개선 촉감에서 마지막 마무리 짓는데 이 미음 4번 보기 보시면 미음은 글 전체의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단체 견학 장소의 선정으로 수정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속에 있긴 있었어요. 여기 있죠? 있지만 이 결론적인 내용 가지고 나머지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소위 요거하고 요것에 대한 해결책, 그 해결책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틀린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한 4번의 이야기 가지고는요, 그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해결 방안의 1번 정도만 해결할 수 있지 나머지 2번과 3번은 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고, 자, 7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활용이란 말은 뭡니까? 어간에 음이 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활용이란 개념은 어간에 의미를 붙이는 것을 두고 활용이라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어간과 의미가 있어 활용하는 말, 품사로 따지면 무엇이 있을까요? 동사나 형용사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굳이 한 개를 더 찾으면 서술격 조사 이다 정도가 활용을 하죠. 이다, 이고, 이지, 이네 하면서 의미의 결합이 가능하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보자. 활용하지 않으면서 사물의 이름을 의미하는 이것은 기억은 명사죠?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옛날, 사진, 기억 다 명사들이죠? 다 명사들입니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활용하고 동사나 형사 중 하나다. 근데 그중에서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이거 뭡니까? 이것은 동사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활용하면서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하면 이건 형용사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이것은 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이 떠올랐다, 동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활용하지 않으면서 수량, 순서를 나타내는 말, 이것은 수사죠. 이것은 수사입니다. 리얼,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서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 자,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격조사. 그리고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그것은 보조사. 한번 이것은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얼은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즐거운 기억 둘이, 즐거운 기억 세 개가, 맞죠? 둘, 셋, 두 개의 세 개로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으면 이 말의 품사는 수사가 됩니다. 됐고, 자, 또 하나 더. 자, 지금 이 뭐뭇을 가, 이것은 조사이죠? 조사가 리얼 해당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면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이거 뭡니까? 관행사. 이것은 관행사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즐거운. 자, 즐거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형용사이죠. 답은 4번입니다. 즐거운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이 정답률은 67%입니다. 물론 67%의 정답률은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여전히 아직도 33%는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우선 하나라는 말의 품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도 있지만요, 명사도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습니다. 자, 이 판별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둘, 셋, 교체가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소위 교체할 수 없는 것이 명사입니다. 둘, 셋, 두 개, 세 개 등으로 바꿀 수 있다면 품사는 수사인데, 바꿀 수 없으면 그건 명사로 봅니다. 그렇죠? 또 참고,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뭐시오, 하나는 뭐뭐시다. 자, 이런 리듬 속에서 하나하나 있죠. 이 하나하나의 품사도 역시 마찬가지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둘, 셋, 넷. 이 품사는 오직 수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이상, 다섯, 여섯 하면서 다섯 이상 되는 수는요, 두 가지. 수사도 있고 관행사도 있습니다. 이시 수사인지 관행사의 판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섯 이상이 한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품사는 관행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섯 명 하겠습니다. 다섯의 품사는 뭘까요? 다섯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한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지 보십시오. 한 명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다섯의 품사는 관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 시간 합시다. 열의 품사는 뭐지? 우리 열을 암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1시간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 이 말의 품사는요, 다 관행사가 됩니다. 관행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수사가 아닌 것들이 제법 많죠. 그렇죠?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또 하나 더, 그 절공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 수업시에는 이제 이런 연습을 하죠. 가령 내가 먹던, 방합시다. 먹던. 이 품사가 뭐지? 바로 묻겠습니다. 동사입니까? 아니면 관행사입니까? 아니면 관형어입니까? 우선 품사를 물었으니까 관형은 말도 안 됩니다. 품사는 사자 돌림으로. 그렇죠? 문장 선이 뭐냐 그러면 어자 돌림으로 해서 가지고 보는 것이죠. 품사는 사자 돌림으로. 자, 먹던, 기분이 먹다죠. 기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사, 그래서 동사겠죠?
다만 문장 성분은 뭐예요? 그러면 어자 돌림으로 해석 가지고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이고 먹던 빵이다. 어떤으로 해석되니까 문장 성분은 관용어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이거 알죠? 이거요. 니은 은는 리얼 을든 이런 관행사형 전승의미. 이 관행사형 전승의미가 하는 일이 관용어 만들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관행사형 전승의미가 붙으면 그 말의 문장 성분은 무엇이다? 관용어다 이 말씀이죠. 맞죠? 그래서 문장 성분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쁜 꽃 합시다. 예쁜. 자, 다시 품사가 뭐지? 바로 묻겠습니다. 형용사이겠습니까? 관행사이겠습니까? 관행어이겠습니까? 형용사죠. 예쁘다. 기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다만 문장 성문은 뭐지? 어자 들음으로 해석 가지고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고 예쁜 꽃이다. 어떤으로 해석되는가? 문장 성문은 관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죠. 참 세월이 빠르게 간다. 빠르게. 품사가 뭐지? 바로 묻겠습니다. 형용사이겠습니까? 부사이겠습니까? 부사어이겠습니까? 우선 품사 물었으니까 부사어는 말도 안 되고, 자, 형용사인가 부사인가의 문제인데, 그죠? 빠르게. 기분이 빠르다죠. 빠르다. 기본형을 만들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나 형용사, 그중에서 빠르다. 품사, 형용사이죠. 다만 문장 성문은 뭐예요? 어자 돌림으로 해석 가지고 간다. 어떻게? 빠르게. 어떻게로 해석되니까 문장소는 부사어가 되겠죠. 됐죠? 근데 이게 문장 성문이 부사한 것 때문에 이 품사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연습 바로 그것이 4번이 보기죠.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기분이 즐겁다이죠. 기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중 하나. 그래서 즐겁다의 품사는 형용사니까요. 다만 관행사가 아닌 형용사라 해야 되죠. 다만 문장 성문은 뭐예요? 관용어죠? 관용어죠? 그렇죠? 니은, 은는, 리얼, 을든 관행사형 전승 의미가 붙어 있으면 그 말의 문장 성문은 관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문장 성문이지 품사는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됐고, 자, 기분을 물어봤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달력이라는 얘기인데 묻겠습니다. 지금 달력이 2개의 달력이죠. 2달력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제목을 물었으니까 이건 주어를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주어를. 전체 소위 주인공이 되는 주어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은 유기염속의 농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하면서 농약이 나옵니다. 농약은 보통 이제 농산물에 잔류된 오염보다는 요즘은 이 환경을 통한 오염이 더 문제다 하면서 이제 그 예로 상수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농약에 대한 얘기죠. 자, 두 번째 달력입니다. 또한 농약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2개의 달력에서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농약이죠. 이것은 농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됐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발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소리의 길이까지 그랬죠. 자, 그럼 급을 줬죠. 소리의 길이까지. 우선 2번 보기를 보십시다. 모음 발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음 발음이 이런 것이 있죠. 어감과 의미가 만나 축약된 저처. 어감과 의미가 만나 축약된 저처는 반드시 저처로만 발음한다. 사실 이것은 이것이죠. 다 히어서 맞죠? 줄여서 다 히어서 합시다. 다 히어 되고요. 자, 그걸로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고 이것은 잠축약이죠. 이렇게 되고 이것은 구겸하죠. 끝을 내면 안 되죠. 요까지 와줘야 이게 맞죠? 됐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오다 멈추면 틀립니다. 이 끝까지 와줘야 이게 맞는 발음입니다. 됐죠? 정리할게. 요 관련 규정은 어감과 의미가 만나 축약이 된 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음 발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1, 3, 4는 뭔가면 소리의 길이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소리의 길이란 대원칙을 3가지 또 예외를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3번째 대원칙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한 글자 의간. 이 뒤에 모음의 의미가 오거나 아니면 사동, 피동, 전미사 모음의 의미가 오거나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 대개 단음으로 짧게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는 대원칙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고, 자, 근데 이서 가령 이렇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놓겠습니다. 좀 희미할지 모르겠는데 띄워놓겠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앉다. 이 뒤에 모음의 의미를 붙이겠습니다. 안아 되고요. 사동, 피동, 전미사 키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안, 키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놈은 태생은 원래 긴 소리였습니다. 긴 소리인데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거나 사동,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 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 되게 단음으로 짧게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원칙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뒤에 무엇이 오든 무조건 길게 발음되는 예외가 있죠. 뒤에 모음의 의미가 오거나 뒤에 사동, 피동, 첩사가 오더라도 무조건 길게 발음되는 예외. 그 예외가 지금 칠판에 띄워놓은 이것이죠. 자료 쓰기는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기본서 어디에도 문활 교재도 다 있죠. 이겁니다. 우리 앞대가리 떨, 끌, 벌, 썰, 업, 작, 적, 엇, 옆. 일단 요까지. 뜰끌 벌설 업착적 엇옆 뜰끌 벌설 업착적 엇옆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자금남이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 오빠만 믿어 오늘 꼭 손만 주고 잘 거야.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뜰끌 벌설 업착적 엇옆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마이 웃자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뜰끌 을수 없다 자금녀. 마이 웃자 뭘 다투다는 조합이 안 되니까 알아서 외우십시오. 됐죠? 야들은 뒤에 모음의 의미가 오든 뒤에 사동, 피동, 첩사 오든 무조건 길게 발음되는 말입니다. 됐죠?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쓴 대원칙 세 번째와 예외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보시고 혹시 없으면 폰으로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한번 보십시오. 1번 있죠? 없다가 여기 있을까죠? 사실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 원래 짧게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저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긴 소리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1번 보기에서는 우리 한 개를 더 신경 써야 되죠. 겹받침의 시옷이 뒤로 연음이 될 때는 시옷은 쌍시옷으로 연음이 되죠. 맞죠? 그래서 그건 지켰죠? 지켰습니다. 일단 1번 맞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끌리어 이거죠? 이 뒤에 사동, 피동, 첩사가 오더라도 무조건 다 길게 발음되는 말입니다. 우선 소리의 길이 맞고요. 두 번째, 자 묻겠습니다. 끌리어가 끌리여가 되는 어문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죠? 이 모음의 순행통화라 그러죠. 이 모음 순행통화, 다른 말로 반모음 이의 첨가 현상이라고 부르죠. 반모음 이의 첨가 현상입니다. 따라서 원래 단모음이든 이중음이든 제음가 그대로. 따라서 발음은 사실은 끌리어가 원칙입니다. 잠깐. 끌리어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요. 끌리여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음 순행 동화된 것은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해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자, 손 밟으면 밥다죠? 밥답니다. 원래 밥다. 원래 긴 소리입니다. 긴 소리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의미가 오니까요. 밥은 짧게 발음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게 발음되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짧게 발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로 발음과 함께 소리의 길이가 동시에 물을 수 있으면 조금 괜찮은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소리의 길이는 제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출제의 빈도가 조금 낮은데 근데 소리의 길이도 반드시 물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최승화 지은 투거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아마 그 맥주 안주를 사기 위해서 건어물점에 가서 1미를 아마 시켜놓고 주인이 1미를 담는 동안에 주위를 쭉 둘러봤겠죠.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꼬챙이에 끼어 있는 북어를 보게 됩니다. 쭉 말라붙어 있는 북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바로 어떤 부정적인 현대인의 모습은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담고 계산하고 돌아서는데 북어가 말합니다. 니도 똑같잖아 이 말입니다. 니도 똑같잖아. 그런 식의 줄거리를 담은 것이 이 작품입니다. 시험 보십시오. 밤에 식료품 가게에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성대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그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입니다. 한 쾌의 혀가 있어. 넉줄.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비판 정신의 상실, 비판 정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그랬죠. 이것은 현실, 직시 능력의 상실을 말합니다. 현실, 직시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생각은 경직된 사고를 말합니다. 경직된 사고, 우리 지금 쭉 적고 있는 것들이 어떤 현대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자, 헤엄쳐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과로, 쓴 적읍시다. 삶의 지향점을 잃은 현대인, 삶의 지향점을 잃은 현대인입니다. 이미 그들의 지느러미는 빳빳해져 있고요. 이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갈 데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향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할 때 북어 통나미. 이 북어는 지금 비판의 대상에서 비판의 주체로 역전되고 있는 장면이랍시다. 역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입을 벌고 입은 화자를 읽게 우는 역할 정도, 화자를 읽게 우는 역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벌리고 말합니다. 니도 똑같잖아, 니도 똑같잖아 이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죠. 자기 반성, 그렇죠? 자기 반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득 들으니까 나도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입니다. 자, 자료에 없으니까 필요하면 한번 적어두십시오.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이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를 얘기할 때는 이 마지막 대목에 대한 보기를 보통 만듭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4번 보기, 바로 마지막 부분엔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전도시켜 주제를 부각해야겠군. 맞죠? 항상 이 시를 얘기할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이렇게 꼭 해설한 부분이 보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번 보기, 북어의 눈에 빗대어서 세상의 모습을 직시하는 현대인. 지금 이 북어가 바로 세상의 모습을 직시하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북어 속에 반영되어 있죠. 물론 그 북어가 다시 나중에는 화제를 일깨우기도 하지만요. 맞죠?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됐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11번은 지금 단락이 많은데, 근데 지금 가단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단락에
조선시대 궁궐은 하면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둘째 줄 끝에 그 구역은 내전, 외전, 동궁, 생활주거 공간, 후원, 궐내, 궐외 쭉 하면서 지금 차례대로 지금 가달리게 언급하고 있는 그 구역들을 차례대로 쭉 이야기하고 있죠. 나달라기에서는 제일 첫물이 내전, 다달라기에서는 제일 첫물이 외전, 라달라기에서는 둘째 줄 끝에 동궁, 그리고 마달라기에서는 제일 마지막 줄에 생활 주거 공간하면서, 그리고 반은 후원, 오른쪽 라인 사하고 안은 골내각사, 골외각사면서 가달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번 답은 3번이었고, 그죠? 3번이고, 자 12번 진술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진술 방식을 묻는 문제는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설명의 방식을 묻는 것이죠. 사실 이 글의 원래 설명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분석입니다. 궁궐의 구조를 각각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걸 분석이라 보면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답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일단 1번 보십시오. 1번. 자, 할 수 없듯이 생태계.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유추죠? 1번은 유추입니다. 2번 민속학은 이러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정의. 민속학의 정의입니다. 됐고, 자 3번 이것은 묘사. 3번은 묘사입니다. 묘사고 4번 한국의 전통 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된다. 구분이죠? 자, 마치 큰 대상을 두 개로 나눠놓고 각 그 대상을 구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4번은 구분입니다. 그렇죠? 구분이고요. 우리 지금 주어진 지문은 사실은 분석입니다. 이것은 구성 요소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 교재는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종류의 개념으로 설명하신 건 구분입니다. 그래서 분석과 구분은 사실 다른 개념이지만 이것은 분석과 구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대상을 나누어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아주 흡사하죠. 흐름이.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고 13 보겠습니다. 전하사. 보통 낯선 시가 주어지면 가래처럼 이렇게 보기에 그 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습니다. 전아사, 전자가 보낼 전자고 아가 맞이할 아자인데, 우리 뭐 보통 연말에 송구영신 이런 말 쓴다 아닙니까? 그 송구영신과 같은 의미가 전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기 보십시다. 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전아는 작별하고 새로 맞으며 부르는 노래로 풀이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보내고 싶은 것과 맞이하고 싶은 것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내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일 것이고, 또 맞이하고 싶은 것은 보내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맞이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려운 보기도 있어요. 자, 근데 전체 흐름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는 1967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1967년도, 소위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나온 시다 이 말입니다. 신석정이라는 시인의 시를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제 말에는 암담한 절망적인 현실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고 나도 여전히 우리 민족은 사실 바람직한 어떤 민족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45년 해방 이후로 또 이 좌익, 우익 나뉘어져 대판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지 말자, 우리 진정한 민족 국가를 이루자라는 의미에서 꽃덤불이라는 시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동족상잔, 우리 동족지 총을 기누면서 전쟁을 또 한번 치렀습니다. 6.25죠. 6.25 이후에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되나 싶었지만 다시 이승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요. 그 부패한 독재 정권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또 다른 군부 독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대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어진 시가 이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모든 부정짓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싶은 것이에요. 그 열망을 노래한 시가 이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 보십시오. 포옹할 꽃 한 송이 없는 세월, 얼룩진 역사.
이것은 부정적인 과거의 역사를 말합니다. 부정적 과거의 역사. 됐고, 찢긴 자락에 매달려서 그대로 소스라쳐 통곡하기에는 머문 가슴 아래 깊은 계단에 도살인 나의 젊음이 스스로 이것은 수줍고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부끄럽다 정도로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이게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살인 나의 젊음입니다. 이 나의 젊음. 그것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행동하지 못하는 혹은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양심과 정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이성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화자의 이성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있기에는, 보면서 그냥 통곡만 하고 있기에는 내 젊음이 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사실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행동치 못하고 있는 자기의 이성이니까요. 그렇죠? 자, 뒤에 나중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이거요. 좌표 없는 대낮이 밤보다 어두운 속 그랬습니다. 바로 시치그라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화자는 지금 현실을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좌표 없는 대낮이 밤보다 더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보다 더 어두운 이 좌표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화자가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낀 소리, 가늘는 소리, 또 햇물이 타고 오는 소리, 또는 목마르게 그리운 너의 목소리. 그 메아리 속에 나를 묻도 보지만 연이어 달린 인자한 얼굴이 있어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 두 손 벌려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진다. 이것은 화자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화자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화자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됐고, 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어루만지다도 다시 핏발선 노한 눈망울을 해서 나를 질척하면 의인 지혜의 빛나심이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 그렇게 나를 주다가도 또 나한테 어떤 일깨움을 주는 어떤 그런 지혜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내 귓전에 있는 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 이것은 적읍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조국에 대한 소명을 일깨우는 소리. 조국에 대한 소명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내 귓전에 있는 한, 밑에 귓전에 파도처럼 멀리 부스지는 한 소리 없이 가고 범할지라도 얼룩진 역사. 이건 부정적인 현실이죠? 아니,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부정적 역사. 그래서 이제 부끄러웠던 역사죠. 부정적인 역사. 그게 여러분 만가는 그 상년 나갈 때 이렇게 요령을 흔들면서 부르는 소위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그래서 만가는 장송곡으로 이해하십시오. 만가. 그래서 얼룩진 역사에 장송곡을 보내고 참한 노래와 새벽을 잉태한 함성으로 그랬습니다. 참한 노래와 새벽을 잉태한 함성이란 것은 이렇게 봅시다. 그것은 희망의 함성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이런 희망의 함성으로 다시 억만년 별을 불러 억만년 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시에서 별은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위로 바라보면 대상. 이것은 보통 동경, 염원, 희망, 소망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별은 그냥 희망이라 하십시다. 희망. 그러니까 억만년의 별양선 새로운 희망이라 할까? 새로운 희망. 아니면 희망이라 합시다. 그 희망을 불러 사탄의 가슴. 이 사탄의 가슴은 이렇게 적읍시다. 현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 현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 어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부터 해서 현재의 독재 상황까지요.
그 모습이 다 이 사탄의 가슴 속에 함축되어 있죠. 거기에 창을 겨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종, 이 새벽종은 새로운 희망이라 합시다. 새로운 희망, 아니 새로운 역사일까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 그것이 올 때까지 창을 겨누리라 했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과 극복 의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과 극복 의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방금 우리 적었던 것이 이 시의 주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행동치 못한 모습이 바로 니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뀐 당시입니다. 행동하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행동치 못한 모습이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 그 박스에 있는 화자가 보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 3번은 그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화자가 보내고 싶어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니은이에요. 어쩌면 니은은 사실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보기에 내 청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룩진 역사에 찢긴 자락에 매달려서 이 통곡만 하고 있기에는 나의 젊음이 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만 있게 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나의 젊음이니까 사실 이 젊음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화제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까 우리 마지막처럼 창을 겨누리라 그까지는 못 나갔으니까요. 우선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좀 더 적극적이고 격렬한 어떤 화제의 모습으로 바뀌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새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행동할 거야 이런 것입니다. 행동할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역시 화자가 보내고 싶어하는 것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 의미는 긍정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불러줬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을 괄호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는 행동을까지 옮길 거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됐죠?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화자는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닌 좀 더 극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는 화자의 다짐을 노래한 시니까요.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화자가 보내고 싶어하는 것들, 3번은 그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시를 분석할 때 니은이 조금 헷갈릴까봐, 조금 애매할까봐 상황에 따라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긍정적입니다. 화자는 요 니은의 모습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자, 14 보겠습니다. 이건 공부에 좀 연륜이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한데 1번 음전하다 있죠.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게 음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음침하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좋은 뜻이에요. 두 개를 적읍시다. 이것은 은행이 곱고 우아하다. 은행이 곱고 우아하다. 좋은 뜻입니다. 하나 더. 얌전하고 점잖다. 얌전하고 점잖다. 그것이 음전하다의 뜻입니다. 좋은 뜻이니까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다는 말과 어울려 쓰일 수 있는 말이 못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흐름상으로는 음전하다가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번 77 맞게 이건 제가 77 하더라 한번 접근해 봤어요. 77 하더라. 77 하더라 사실은 좋은 뜻이죠. 세 가지입니다. 자, 필요하면 프린트 하십시오. 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 자라서 알차고 길다는 의미도 있고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처리가 아주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2번과 3번이 있죠. 이에 같은 말이 77 맞다죠.
그러니까 소위 칠칠하다와 칠칠맞다는 좋은 뜻이에요. 우리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뭡니까? 칠칠맞지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칠칠하다와 칠칠맞다는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젊은 처녀가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니? 칠칠맞지 못하게. 되죠? 칠칠맞지 못하게 해 맞죠? 이번 틀렸습니다. 3번 7근이 뭔지 아시죠? 7근. 7근. 됐죠? 7근. 이것은 얇다 하지 않고 가늘다 그럽니다. 가늘다. 7근 굵고 가늘고 그런 것입니다. 가늘다 해야지 얇다 하지 않습니다. 됐죠? 됐고요. 자, 끼어들다. 이것은 끼어들다. 들다의 준말이 끼어들다입니다. 끼어들다는 것은 끼어들다의 준말입니다. 준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 끼어들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끼어들다의 준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약간의 고를 섞은 지문인데 우리 그 한중록 사도세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해경궁 홍씨가 지은 걸로 알려져 있죠. 국문수필입니다. 자, 봅니다. 회령진으로 오시고 소조를 부르신다 하니 사실은 소조는 왕세자입니다. 바로 사도세자를 이르죠. 근데 이거 뭐 왕세자는 것을 몰라도 그냥 소조라고 그냥 특정 이름으로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왕세자인지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하니 이상할 손의 피차 말도 피차 이것은 도망가자 피하자 이 말입니다. 피하자는 말도 또 달아나자라는 말도 아니하시고 좌우를 치시고 물리치지도 좌우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정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는 바로 이거죠. 소조죠. 학치를 앓는다 하리 하니 세손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의 휘양을 가져오라 하거늘 내가 내 누구입니까? 이 글의 작가 해경궁 홍씨. 이 글의 작가 그 밑에 나와 있죠? 홍씨입니다. 홍씨. 내가 그 휘양은 작으니 당신 휘양을 쓰시고자. 그래서 당신 누구입니까? 왕세자죠? 왕세자 휘양을 쓰시고자 하여 내 인들어 당신 휘양을 당신은 이것이 왕세자죠? 휘양을 가져오라 하니 목매 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이 자네는 바로 해경궁 홍씨를 말하죠? 홍씨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 자네가 아무거나 우습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 하기에 이 세손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니는 아들 데리고 오래 살려 하기에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 사외로워. 그러니까 사외롭다는 것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 거라 생각하고 세손의 휘양을 아니 쓰려 하는 심수를 알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아들하고 오래 살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아들의 옷을 입힐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이왕 죽을 사람의 옷을 입힌다 이 말. 죽을 사람의 그 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세자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스라 하는 그 심수를 내가 알겠다 하시니 내 마음은 내 누굽니까? 해경 홍씨죠? 홍씨입니다. 이 작가. 내 마음은 당신은 세자죠? 왕세자. 사도세자, 왕세자를 말합니다. 바로 그 위에 소조를 말합니다.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요 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는고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기역과 니언과 티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이 글의 작가 해경궁 홍씨고 나머지는 사도세자를 말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봐두고요. 자, 16분 보겠습니다. 작가가 한스럽게 여기는 원인을 한자성으로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천년, 바람, 비, 귀중한 옛 솜씨가 들어 이지르는 지고 무너진 것은 아깝기 한량없지만은 나 15년 전에 크게 수리한 탓으로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를 했겠죠. 근데 하지만 도리어 옛 것과 이제 것을 분간키 어렵게 된 것은 더욱 한할 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네요. 상황이 이렇게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다수 많이 마모가 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전 수리할 일이 있어 거기에 수리를 했다는 것이겠죠. 수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전 것과 옛 것과 이제 것을 분간키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원형 훼손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를 했지만 오히려 원형 훼손을 너무 심하게 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안타깝다. 마치 얼핏 떠오르는 것이 있죠. 소의 뿔을 고쳐 줄이다가 소를 죽이는 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각살우르죠. 교각살우입니다. 소의 뿔을 고쳐 줄이다가 소를 죽이는 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부분을 바로 잡으려다가 전체를 그르치게 됐다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일단 1번 읽으십시오. 허장성세, 허장성세 우리 주는 허세죠? 허장성세입니다. 줄서 허세 부른다 하고요. 자, 2번 읽으십시오. 왜, 화, 내빈, 이렇게 할게. 소위 속빈강정, 속빈강정.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의 당시예요. 속빈강정. 자, 그리고 3번 교 읽으십시오. 왕과직. 이 교왕과직이 교각살우하고 같은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남가일몽. 남가일몽. 우리 일장춘몽처럼 어떤 덧없는 인생 혹은 허망한 부귀 영화 등을 이룰 때 쓰는 것이죠. 꿈과 같이 덧없는 한때의 부귀 영화를 두고 남가일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됐고 이런 것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한자성어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즘도 한자성어를 몰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황과직 정도는 어떤 책을 보든 한자성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언어와 함께 한자성어는 반드시 맞추십시오. 그렇죠? 그래야 점수 유지가 됩니다. 이 40몇 프로예요 지금요. 자, 17은 이해가 돼. 틀릴 수 있어. 17은. 16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봅니다. 17번. 파방의 수수유 장수. 자, 이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 파방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뜻을 읽으십시오. 파방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하던 일.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하던 일. 그것을 파방이라 그래요.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취소하는 일을 두고 파방이라 그래요. 근데 파방의 수수유 장수란 말도 있는데 또 같은 의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파장의 수수유 장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되죠? 이미 장은 끝났어요. 수수유를 팔고 왔습니다. 이거 기회를 놓쳐 별 볼 일 없게 된 것을 기용을 두고요 하는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다. 잠깐. 파방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속담이라든지 관용으로 쓰이면 그 의미는 완전 달라지죠. 여튼 그렇고요. 또 이 말과 같은 의미의 속담으로 파장의 수수유 장수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답은 3번입니다. 틀릴 수 있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찍어주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고요. 이거하고 14번 같은 것은요. 그 13번 음전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찍어주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넣으면 반드시 맞히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8 보겠습니다. 좋아요. 답은 3번이죠. 문장을 줘놓고 문장 속에 쓰인 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휴머니즘은 이 역사적 과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명확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역사적 과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명확하게 자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것은 뭡니까?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이 역사적 과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명확하게 자각하고 이 말 아닙니까? 이 과제라는 것은 바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따라서 1번부터 4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적 의미로 쓰인 것이 무엇이냐? 답은 3번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푸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으로 푸십시오. 감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면 마치 함께 어울려 쓰이는 단어에서 답의 힌트를 얻기도 하죠. 그죠? 때로 심지어는 어떤 그 말이 쓰이는 문장 구조에서 답의 힌트를 얻기도 했고 막 그랬죠. 우리가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매번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연습의 경험을 쌓으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뜻을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됐고요. 자, 19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19. 일단 좋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할게요. 1번 보기 한번 보십시오. 1번 보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의 발전이 국민들의 의식과 문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추수를 홍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건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정도. 그래야 추술 호응이 되죠. 그래서 추술 호응이 안 되니까 위에 박스에서 말하고 있는 6번째 줄 문장을 쓰면 문장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게 문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죠. 자, 본 김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박스의 7번째 줄 문장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있죠. 자, 일단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왜 3번은 답이 안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3번 길죠?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 이렇게 긴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하는 간결성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안 좋고요. 자, 4번은 왜 안 좋을까요? 볼까요? 일단 그 박스 한번 보십시오. 박스 제일 끝자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문장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성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4 보십시다. 글을 읽을 때의 쉽고 어려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그 글의 쉽고 어려움의 정도는 바로 배경지식에 달려있다는 것이겠죠. 됐죠? 그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쉽게 느껴지는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 똑같이 흥부전 읽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흥부의 착한 심성에 박수를 보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흥부의 무능력을 비판한다. 이것은 어떤 보는 관점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말이죠. 어떤 작품을 보는 관점이 주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요 주관적인 것과는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작품 해석은 주관적이다 이런 말과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통일성이 없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통일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고, 자 19번 문제는 보통 조건에 맞는 문장 찾기를 좀 더 변형시킨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0 봅시다. 알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근히 시간을 잡아먹는 것인데요. 봅니다. 자, 바흐. 경건한 종교 음악가로서 천직을 위한 이상적 장소를 라이프치히라고 생각하여 27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칸타테를 써나가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은 7년째에 라이프치히 칸토로 직으로는 가정을 꾸리기에 수입이 충분치 못하고 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궁정의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선 27년 동안 라이프치히에 있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7년째 되는 해부터 해가지고 됐죠? 라이프치히 칸토로 음악직 이렇게 해서는 그 수입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도 알아봤다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칸타테를 쓰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 밝혀졌다. 그렇지? 그러나 7년째부터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7년째부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여러 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여러 직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뭡니까? 자연스럽게 칸타타도 안 쓰게 됐다는 이야기지. 7년째부터 정확히 안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1번 바흐는 일이나 신앙 못지않게 처우를 중시했다. 맞죠? 수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건한 종교 음악으로 이상징 장수로 라이프치히를 선택해서 그래서 칸타타를 종교 음악을 썼지만은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일도 알아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이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애 중에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 7년 정도 작곡했다. 이건 아니에요. 7년째 되는 해부터 다른 일도 알아봤다는 얘기지.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칸타타를 안 쓰게 됐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나 7년째부터 무조건 안 썼다는 의미는 아니죠.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가 왔다. 뭐 이렇게 모차르트의 경우 이렇게 비가 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뒤에 뒤집죠죠. 그러나 그 이후이란 얘기는 빈 기상되면 지상제로 일치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날씨 굳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됐고요. 마찬가지 빈곤 불구하고 다수 글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그 정도로 수입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되게 빈곤했는데 그 빈곤으로 글작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 보기 모차르트의 작품 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반비례했다. 이 말은 작품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경제는 떨어지는 것이 반비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 수준에 비례해서 경제력이 올라가서 비례하는 것이고요. 작품 수준만큼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반비례인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반비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인 것입니다. 물론 나와서 보면 사실 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간을 딱 재고 문제를 푸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고 혹시 사실은 우리 장애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시간 한 35분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근데 뭐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시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해서 좀 죄송한데 일단 시간은 20분을 일률주로 드리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제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자, 일단 길 가져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평균이 58점입니다. 최고 점수 95점이고 상위 10% 75, 상위 20% 70입니다. 볼게요. 자, 95점 한 명 있습니다. 김호용 95점입니다. 차석 85점입니다. 김도형, 이푸름 85점이고 자, 80이 있습니다. 허성경, 곽민주, 변한뇌, 이은주, 황인섭 80입니다. 상위 10% 75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영철, 그리고 이경민, 전유빈, 이경민, 권순우, 이가영, 최윤상, 이연서, 무명시, 박정은 학생이 75점이고요. 상위 20% 70 불러드리겠습니다. 70. 김건하, 최상규, 장준혁, 김예은, 서람, 이채원, 무명시, 김부미, 김교섭, 허다현, 그리고 배윤정, 이유진, 홍성범, 김지예 학생까지가 70입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